주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매년 5만 명가량의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의논할 상대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상당수라고 하죠. 도움이 필요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또 우리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청소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분들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립 보람의 청소년센터 권준근 돈보스코 관장님, 그리고 보람의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 박세라 클라라 센터장님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보람의 청소년센터 신대방동에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보람의 청소년센터는 청소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꽤 세워진 지가 오래됐죠? 네, 1986년도에 네. 공군사관학교가 이전하고 서울시에서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네. 지금 이제 36년째 네. 청소활동보호복지 분야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가톨릭 청소년회에서 네. 서울시로부터 이제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 안에 다양한 시설들이 같이 이 협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4개 센터 다 가톨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람의 청소년 센터, 그다음에 동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기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케어해주는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들 네. 지원센터 꿈드림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같이 인터뷰하고 있는 우리 인터넷 중독 상담 예방센터, 네. 그다음에 전국 최초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사랑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자살을 직역으로 쓰기보다는 네. 좀 생명이라는 큰 틀 차원에서 아이들이 부드럽게 올 수 있게끔 저희가 생명사랑센터 그래서 자살 예방 명칭, 관련된 활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가 약 50명이 청소년들을 굉장히 케어하고 규모가 크네요. 있고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책무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요즘 청소년들은 또 어떤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시간들을? 네, 사실은 요즘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네. 많이 세계적으로 저희가 많이 낮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이유가 학교, 그다음 학원 이렇게 집중돼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지금 청소년들이 그럼 어떤 우리 시대하고 다른 활동을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봤을 때는 PC방, 그렇죠? 애들 게임 요즘에 너무 좋아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노래방.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에 못 가니까 코인 노래방이라고 혼자 들어가서 이제 할 수 있는 노래방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지만은 친구이자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화되어 있는 우리 핸드폰을 가지고 사용하는 도구 이 부분들이 아마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취미 생활을 보내지 않을까. 사실 뭐 환경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그 청소년들의 생활도 어른들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대에는 뭐 컴퓨터 또 없었고 스마트폰도 당연히 없었고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스마트폰 그 게임은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뭐 인터넷 중독부터 시작해서 쭉 그런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개략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이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문제를 겪고 있는지. 네. 일단은 저희 센터명 굉장히 길고 어렵고 사실은 좀 무서운데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이라는 게 청소년한테 이렇게 딱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실 주제이긴 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한 2009년도쯤에 개소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만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스마트폰 안에 그 인터넷이라는 모든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 검사를 같이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세상 안에는 정말 이제 디지털 범죄로까지 넘어갈 수 있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남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도박 같은 쪽으로도 인터넷 도박 굉장히 토토 같은 그런 것들로도 좀 많이 빠질 수 있게 되고 사실은 저희도 쓰기를 중독이란 말을 쓰기를 좀 꺼려하긴 합니다. 이렇게 상담하면서도 너 중독이어서 왔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사실은 그렇게 마음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으나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하고 할 수 있을 때 얘기는 좀 과의존을 해서 네가 좀 스마트폰 없이는 좀 생활하기가 불편하겠구나 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어떤 쾌감을 주는 그런 물질이나 뭐 어떤 그런 상태에 내가 빠지는 건데 또 이렇게 중독으로 빠지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중독으로 빠지게 된다는 건 사실은 모두들 아마 스마트폰을 통해서 경험해 보실 텐데 그런 유혹은 있죠. 근데 이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시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뇌에서 일단 중추에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뇌를 봤을 때 보통 여자들 머리띠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여성분들이 하는 그 머리띠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곳이 전두엽이라고 얘기해요. 그 전두엽이 발달하게 되는 게 이 청소년기에 많이 발달하는데 거기에 쾌락중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늘 원하고 내가 여기 자극을 이만큼 주면은 그 자극 추구가 굉장히 크게 되는 그런 시기가 이 청소년기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가장 그 뇌의 발달이 막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됐을 때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매체가 사실은 스마트폰이거든요. 스마트폰은 그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매체들이 계속 바뀌면서 몇 초 단위로 바뀌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청소년 시기에 좀 더 이렇게 심심하거나 사실 나 외롭다 이럴 때 나의 친구는 스마트폰 이렇게 모든 갈 수 있는 게 있죠. 욕구가 있을 때 채워줄 수 있는 게 이제 스마트폰인 거고. 책을 안 읽어도 거기서 모든 것을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친구도 뭐 만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청소년기는 아직 뇌가 발달하는 시기지 완전히 발달한 건 아니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요즘 스마트폰 중독 경향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네. 어린 친구들로 좀 내려가고 있긴 한데 이제 유아부터 발달했을 때 저희가 보통 11세 정도에 가장 도파민의 분비도 네. 많고 이 뇌에 있어서의 발달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중독 검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발달할 그 시기에 좀 적절하게 이렇게 좀 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관장님, 이 시기에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고민하는 문제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통계청 자료나 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네.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실 학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로,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최근에 수능이 끝났잖아요. 네. 수능이 끝나면 이제 외모에 대한 관심, 고민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우울 척도가 높은 아이들 위주로 이제 또 그 통계 자료를 보면은 거기도 마찬가지 학업과 진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높은 게 가족 네. 부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친구 관계. 네 번째로 기타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 시기에 어떤 거를 경험했느냐,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내가 희망하는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그 장래의 희망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청소년들이 불안감들이 많이 사실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 쪽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은 주로 오는 부분들이 제일 부모님 손잡고 많이 오는 부분들이 이제 물론 인터넷 중독도 있지만은 진로에 대한 부분들 네. 고민 때문에 이제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청소년들이 이제 혼자 결정하고 만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사회나 가정에서 이들을 고민의 부분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가끔씩 우리 청소년들하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충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럴 때 보람의 청소년 센터나 네. 우리 중독 센터를 찾아주시면은 네. 전문가가 함께 또 이렇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람의 청소년센터에서 뭐 아까도 뭐 4개 센터가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 보람의 청소년 센터는 30년 동안 사실은 그 청소년들 발달 특성, 그 다음에 환경 요인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그 청소 활동 분야, 네. 그 다음에 보호 복지, 그러니까 위기 청소년이나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통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연간 한 200개 이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코로나 전에는 한 40만 명,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시국에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직접 내 방에서 오는 친구들 한 20만 명 정도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그 활동 보호 복지 분야에 보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우리 신부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도 경험을 했겠지만은 특별 활동, 뭐 네. CA 활동이라고 네, 많이 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 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학교 연계 사업,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SNS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종합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청소년들하고 만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3가지만 제가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군사관학교가 이전하고 보람의 청소년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공군을 이제 전역하신 분들을 재능 기부를 받아서 네. 항공 우주 사업을 특성화 사업으로 이제 육성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전문 그 군인들이 와가 퇴역하신 분들이 와서 직접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청소년들이 배워서 청소년들이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들한테 멘토 멘티의 역할 네. 교육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대학 진학을 항공 쪽으로 뭐 이런 가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사명감 있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생명사랑센터, 네. 저희 자살예방센터라고 같이 잠깐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만들게 된 계기는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사실은 이제 종파를 떠나서 생명사랑 7대 선언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모태로 해서
청소년 그 생명사랑 8대 선언을 저희가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한 10년 정도 확산을 하고 있고 자살이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다. 전에는 사실은 시시하고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한국 사회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지금 사실은 조금 올라가는데 네. 사망 원인의 첫 번째 자살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네.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 고민하다가 본인 스스로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냥 자기 삶을 마감하는 이런 네.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을 프로그램화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예방 교육과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또 자살하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뮤지컬 동아리를 만들어서 직접 아이들이 뮤지컬 대사도 그 쓰고 주제로. 대본도 쓰고 연말에 이제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고위험군에 있지 않는 청소년들도 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자살 신호를 제일 먼저 주는 게 친구한테 제일 먼저 신호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 보면은 우리 청소년 또래 지도자 양성자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 교육을 받고 친구를 상담할 수 있게끔 기초 상담을. 그래서 우리 전문가하고 연결해서 아이들이 힘들어지지 않게끔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마지막 이제 저희가 핵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기후 환경에 대한 부분들. 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뭐 자원순환, 뭐 캠페인 운동 이렇게만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했다면은 이제는 되게 주도적으로 본인의 미래 삶을 이제 본인들이 직접 설계하고 내가 사는 시대를 우리 스스로 지켜줘야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보장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보람의 청소년 센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보람의 센터에 올 때 개인적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도 이렇게 뭐 프로그램 참여 공동으로 같이 친구들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네. 프로그램을 보내서 신청하세요 이러면은 보람회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실은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빨리 저희가 전체를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연간 활동으로 해서 운영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교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고문을 이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희망해서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또 추첨해가지고 외국도 갈 수 있게끔 이런 기회를 보장을 해주는데 상담은 사실은 스스로 찾아오지는 않아요. 네. 대부분 이제 그 학교에서 우울 척도 검사해가지고 고위험군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 전문기관하고 연계하는 해서. 케이스가 있고요. 대부분 이제 부모님 손을 잡고 오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좋았던 부분들은 부모님 손을 잡고 왔지만은 저희 기간 안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용 시설들도 있고. 와서 보니까 좋아서 그렇죠. 스스로 그다음부터는 네. 오게 되는군요. 저희가 동아리가 연간 한 320개 정도 하는데 저희가 재밌겠네요. 집중 육성하는 건 한 40개 정도 돼요. 네. 요즘에 아이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이제 그 연예인에 대한 부분들, 그런 댄스 것도 동아리가 있어요. 댄스 동아리. 그래서 댄스 동아리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직접 이제 스트레스 해소도 친구들하고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부모님 손을 잡고 네. 왔지만은 청소년 스스로 자기를 이제 지키고 자기가 좋아하는 꿈을 찾아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가 저희가 사실은 청소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제일 보람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많이 들었던 그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하는 아이들의 반응이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 활동하는 모습들을 잠깐 화면으로 보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택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 방식도 이제 선생님 이건 좀 못하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되게 긍정적인 거고요. 동아리 아이들이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동아리를 구성하고 연습하고 마지막 이렇게 발표하는 부분에서 청소년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하는 청소년들이 만나는 축제의 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들이 만들어낸 공유를 통해서
같이 성장하는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 새로운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동아리 활동하면서 애들이랑 많은 능력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음악도 이제 다시 접하면서 그런 좋은 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러 장르 애들과 대회도 하면서 다른 장르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학교 밖 청소년이라서 동네 또래들과 만날 수도 없고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이 할리갈리라는 보드게임 동아리를 통해서 동네 또래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즐거웠던 시간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센터장님, 그런데 중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일 때 그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중독이 되는 여러 가지 중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독 검사가 있습니다. 네. K척도, S척도라고 이야기하는 인터넷이나 네.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얼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있는데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제 예를 들면은 현저성, 내가 이 현실 사회에서 이 스마트폰이 가장 나의 우선순위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든가 조절 실패, 예를 들면 나 이거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자야지 했는데 계속 보고 있다든가 네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도 보고 있고 네, 저녁에 잘 때까지도 아마도 많이 그러실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보고 있다든가 혹은 일상생활에 좀 장애가 있다. 그래서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데 밤새 뭔가 게임을 하든가, 네네. 네, 뭐 밤새 무언가 웹툰을 봤다든가 이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귀찮고 힘들고, 아예 오늘 학교 가지 말까? 막 이런 생각이 든다든가. 네. 이럴 경우에 보통 이게 조금 생각해봐야겠구나. 자, 그럼 우리 자가 진단 우리도 한번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도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인터넷 검사는 이제 32점으로 주의,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은 24점으로 잠재적 위험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 정도로 약간 점수가 이렇게 높게 나온 줄은 몰랐거든요. 의외로. 네. 저는 제가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저 인터넷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19점. 네, 그리고 스마트폰은 모르겠어요.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7점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시민보다 더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결과를 보고 그럼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청소년용이 따로 있고, 네네. 네. 부모님들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아이를 보면서 하는 것도 아, 따로 네네. 있고, 네. 예, 사실은 일반 또 대상, 성인 대상이 또 따로 있기는 해요. 근데 네. 저희는 보통 청소년 거를 많이 하고, 네. 보통 좀 독특한 게 보통 관찰자 척도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 하시는 경우는 부모님이 아이를 바라봐서 인터넷 쓰는 사용과 네. 자기가 생각해서 얼마큼 쓰는 맞아요. 사용량이 기준이 다릅니다. 달라. 맞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아이는 전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이 어른들만 보이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님의 경우는 무슨 소리냐, 과의존 이상이다. 얘는 위험하다. 막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독특한 척도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뭐 네. 꼭 필요해서 보고 이건 네.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아이들이 일단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그거고, 네. 저희 센터에 오는 경우가 사실상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당연히 뭐 주변에 부모님 보시기에 부모님, 네, 좀 위험하다. 혹은 이제 학교 선생님 네. 보시기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들은 사실은 뭐
그쵸. 얘기하셨던 것처럼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군의 네. 경우도 있고 많이 사용하는데 과의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요한 건 상담은 말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척도 검사를 해서 뭐가 내가 과의존이다 이렇게 하면 벌써 사실은 나 뭔가 선입견을 두고 이 그쵸. 선생님이 나랑 나 중독자로 보는 거야? 막 이렇게 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네가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그래요. 뭔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자라고 네네. 해서 처음에 이제 상담 구조화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자기의 다른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맞아요. 시작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내가 왜 이거에 과몰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그것은 가정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친구 간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상 요즘 인터넷 저희 중독예방상담센터지만 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다 사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얼마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그 상담 과정 안에서 좀 같이 해보고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스마트폰이 없었으면 좋겠다를 원하시는데 비현실적이죠. 네, 네.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고 아이들은 조금 더 줄여보는 것을 같이 해보자 그래요.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 청소년 시기에 제일 잡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중독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어떤 부분 치료 효과가 더 낫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고 네.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너도 하고 싶은 거 이해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해하고 다만 엄마가 뭘 걱정하는지 건강 문제도 있을 거고 네. 다른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 같이 줄여보자라고 합의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거, 그 역할을 부모님들이 하시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청소년 전문가한테 시기에. 가야 네, 된다. 맞습니다. 네. 그 센터장님께서 과의존이라는 단어 쓰셨는데 과의존 상태가 되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나요? 일단은 의존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게 없으면 조금 불안하고 네. 심리적인 것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중독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무섭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내 의존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불안한 마음 또 내가 조금 이거 안 하면 좀 짜증나는 마음 좀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또 기쁨도 느끼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다채로운 감정들이 네. 이 스마트폰 안에서 이게 네. 어떤 의존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 내가 이게 아니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나의 삶의 1순위야 라고 네네. 이제 점점 돼버리는 것. 그게 좀 사실은 과의존되는 현상이죠. 그러면 과의존이 돼서 심각한 상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전화로 부모님들이 저희 센터에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가장 억울하신 분들. 사실 어디 네. 보면 그분들은 나 잘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키우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다가오나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하는 거에 대한 얘기 조금 잠깐 드리면 이제 하루는 이제 부모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어머님이셨는데 약간 좀 이미 벌써 목소리에 떨림이 많으시고 네. 격양되셨습니다. 아이가 너무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서 아이한테 뭐라고 했더니 아이가 나에게 때리려고 하듯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억울한 감정을 막 가지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제가 지금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떠세요, 두 분은? 굉장히 이게 과의존 같은가요? 어떤가요? 과의존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네. 있지? 아니 근데 엄마한테. 청소년기라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네. 과의존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상대하는 제 1차적인 분들이 사실은 부모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모님에 대한 불안을 조금 저희는 이렇게 좀 달래드리는데 대신 이 아이가 일단은 집에서 우리 센터까지 올 수 있게끔 또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분도 사실은 부모님이시거든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그런 사례가 일어났을 때 부모님에 대한 어떤 상담이 좀 들어가긴 해야 네. 됩니다. 그래서 전화로라도 혹은 한번 방문하셔라도 이제 부모님과 함께 먼저 얘기해 보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과의존이신 이 우리 청소년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다각적인 개입이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에 너무 빠지게 되고 밤새 게임을 하게 되거나 밤새 무언가를 하게 되게 되면 웹툰을 본다든가 하게 되면 일단은 집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학교도 가기 별로 싫어하고 네. 당연히 센터 오기도 싫어하죠.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집 근처 혹은 집까지도 원하신다면 네. 찾아가고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 2009년에
열었고 지금 한 13년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실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시설,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십니까? 네. 저희 센터 일단은 예방과 상담을 같이 하는 곳이어서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면 일반군, 이렇게 잠재적 위험군, 또 위험군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경우 나오게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매년 이 인터넷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렇게 과의존 척도 검사를 해요. 네. 하셨던 것들을. 그래서 그게 하게 되면 과의존 이상인 친구들이 학교에서 의뢰가 일단 됩니다. 그래서 상담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과의존 위험군 대상으로는 상담 치료가 일단은 들어가고 그럼 학교 연계 프로그램 안에 예방 교육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또 어떤 반환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 교육 같은 프로그램들을 또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사실상 상담만 해가지고 개인 상담해서 끝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네. 않고 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게 이 사후 관리 차원에서의 동아리를 운영합니다. 네. 그래서 상담을 받았던 친구들이 나의 과의존에 대한 사실 자조 모임 형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의견을 나눠보고 내가 또 이 친구들의 가장 또 큰 특징이 상담받고 난 이후에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에 다시 돌아가기가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와 집과 그 사이에 저희 센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로 다시 이렇게 아이들을 또 사회로 이렇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동아리에서 네. 대인관계 스킬을 좀 배우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동아리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들끼리 맞아요. 모이니까 네. 대화하기가 더 쉽겠네요. 네네, 조금 더 낫죠. 네. 네. 네, 토론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저희 사실은 아이들 대상으로도 이런 스마트폰 중독 관련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의견 반영을 하는 본인들도 걸로. 이게 문제 있다는 네, 걸 다 알고 학생들 있습니다. 스스로 알고 있네요. 네, 자기가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그렇다는 걸 또 알고 있고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네. 친구들도 네. 있어서 그런 걸 관해서 정책 연구도 하고 저희 연구 사업도 많이 하거든요. 네. 교재도 만들고 이래서 네.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는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해결 방법이 어른들이 보기에도 조금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그거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주는 것은 또 되게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온라인 세상 안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아이들이 이런 걸 결정하게 될 때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마련돼 있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비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많이 노출돼 있다. 폭력 뭐 이런 거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혹시 내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적정한 센터들이 다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들 상담할 수 있는 상담 센터들이 있고 저희 같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전문적인 센터 안에서 아이들을 충분히 전문가와 함께 그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볼 수 있는 노력들 또 이 많은 대화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심 안에 있는 대화들과 함께 해볼 수 있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상담센터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두 분 전문가들처럼 우리 청소년들을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센터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네. 저는 또 그것도 굉장히 희망적이다. 근데 비록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급변하면서 청소년들이 좀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지만 또 이렇게 도움의 손길도 있다는 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고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일은 참 많죠. 그렇지만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떤 미래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이 행복한 세상을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이야기, 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